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특히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사이 해외에서도 한국을, 조국을 걱정해서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인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을 방문할 때 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게 태극기뿐만 아니라 한반도기를 들었네요. 왜 해외에 나가서 한반도기를 들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반도가 국기입니까?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150명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대한부흥 세계연맹 소속이라고 밝힌 10명의 교민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 시위. 영어로 문아웃이라는 피켓도 들었는데, 여기 이분들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We pray for the freedom of North Korean civilians.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한다. 김정은 독재자를 지원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y 문재인, don't support dictate 김정은, support North Korean civilians. 이 구호만 봐도 이분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야지 왜 김정은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왜 김정은과 북한 주민 사이의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을 지원하고, 왜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결 구도, 1대 5천만의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을 지원하고, 왜 1대 세계 전체 1대 70억의 대결 구도에서 70억 인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면 상수를 들고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외국에 살면서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행동에 나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다소 위안이 됩니다. 또 카나다 교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카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신원식 전 합참 차장, 요사이 애국 안보 활동에 열심인 이분이 미국 카나다를 방문하니까 카나다 교민들이 또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은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씨입니다. 이경복 씨는 제가 지난 한 3년 전에 북한 인권 관계로 국제 세미나가 있을 때 워싱턴에 가서 만났던 분입니다. 12월 8일과 9일, 10일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신원식 장군을 연사로 모시고 애국 행사를 하고 일종의 태극기 집회로 한다. 이렇게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공지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12월 8일에는 토론토 애국 동포들과 함께,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애국 동포들이 올라와서 함께 공동 집회를 하고 강연을 듣고 거리 행진을 하고, 12월 9일에는 역시 토론토에서 만찬 강연회를 하는데,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안보, 활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에는 평화는 선언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제로 오타와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전화는 416 카나다 지역 416-554-9605입니다. 416-554-9605, 416-554-960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복 선생입니다. 이경복 선생. 여기 이메일도 나와 있습니다. HRNK, Human Rights North Korea의 약자겠죠. HRNK 카나다, CANADA 928, 그리고 골뱅이하고 gmail.com입니다. HRNK 카나다, CANADA 928, 골뱅이 gmail.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복 선생.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우리 조갑제닷컴에 이분의 주소와 행사 계획을 올려놓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카나다의 연방의원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의원. 주디 A. 시그로라는 분인데요. 주디 A. 시그로. 이처럼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독립운동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와 워싱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목표가 미국의 여론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전략을 지금 해외 동포들이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은 국제정세가 바뀌어야 하는데 국제정세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이고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래하여 언론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할 때 보면 주로 글 쓰고 강연하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론을 움직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결국 적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구도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된다. 군국주의인 일본이 이탈리아와 독일과 손잡았으니까 반드시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을 치고 말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적중하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워싱턴에서 이승만을 다르게 보게 되죠. 존중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이승만 기독교가 연결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이미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추대되었던 분입니다. 무초 주한 미국 대사, 초대 미국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매우 사이가 나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임한 이후에 오랄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회고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다. 국제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라는 뜻은 한국의 운명을 국제 역학 변화 속에서 모색했던 사람이다. 즉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우리가 건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그때 공산주의자 편에 설 것이냐, 즉 소련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진로를 놓고 한국이 내부적으로 거의 내전적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유의 편에 서야 한다. 자유를 지지하는 미국 편에 서야 한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주의와 합작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면 반드시 공산화가 된다. 북한에 이미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우선 남한에서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민주정부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한다. 이런 대전략 하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힘은 여론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 능력은 그냥 거짓말하는 선동 능력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승만의 후예입니다. 이승만의 후예. 이분들은 각자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에서 여론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론이 세계 여론이 되고 여론이 모이고 하면 결국은 김정은을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켜야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자유, 안전,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존 그리고 세계가 화근 하나를 없앤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결국 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교민들의 분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